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닷새 동안 뉴욕을 방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소셜연금 인상률이 3.2%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올해 인상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7세 남자아이가 원인 불명의 사고로 아파트 21층에서 추락사했습니다. 뉴욕시 W전철의 공격 사건이 발생해 45개의 객차 유리창 97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닷새 동안 뉴욕을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 참석을 위해서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뒤 릴레이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총회 기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며 특히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이 30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제78자 유엔 총회 본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연설은 뉴욕 시간 2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이에 앞서 19일 취임 후 세 번째로 안토니아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NIU와 카이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하며 이종호 산자부 장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올해만 세 번째 미국 방문이며 다음 달에는 중동을 방문하고 11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년 소셜연금이 올해 인상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비영리단체 시니어 시민연맹은 2024 생계비 조정에 따른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을 3%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13일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 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해마다 3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 인상률에 맞춰 산출됩니다. 예측에 따르면 2024년 월 평균 연금은 1,847달러로 올해 평균 1,790달러보다 57달러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20년 평균 인상률은 2.6%로 내년 추정치는 높은 수준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의 한인 밀집 지역이자 한인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에서 7살 남자아이가 21층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경찰은 13일 오후 5시 30분경에 포트리의 앤더슨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어린아이가 21층 높이 발코니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어린이는 주차장과 수영장 등이 있는 건물 뒤편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는 아이가 차 위에 1차로 떨어진 뒤 반동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많은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아동은 해켄색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3일 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전철역에서 한 용의자가 날카로운 물체로 41세 남성 얼굴에 자상을 입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흰 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우스바운드 6번 전철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 공격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경 41세 남성 피해자와 용의자가 거리 간격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용의자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물체를 꺼내 피해 남성 얼굴에 자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NIU 랭곤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W 전철 45개 객차의 유리창 97장이 깨지는 등 불특정 다수가 전철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W 전철 운행 등이 전면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전철 내 기물 파손이 13일 오전 12시 55분쯤에 시작해 오전 6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까지 운행이 되는 W 전철이 전면 중단됐다가 14일에는 일부 재개됐습니다. W 전철 외에도 D, N, Q, R 전철 등도 파손됐습니다. MTA는 45개 객차의 유리창 97장이 깨졌고 약 50만 달러의 손상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리처드 데이빗 뉴욕시 트랜짓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철 내 기물을 파손한 용의자들은 범죄자라며 역내 CCTV 화면을 통해 용의자들의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물 파손자들을 잡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기물 파손은 객차가 운행되고 있는 동안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로어 맨하탄 일대 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3,500만 달러 상당의 짝퉁 명품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저녁 경찰은 로어 맨하탄의 커널 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를 가피한 가짜 상품을 모두 압류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던 노점상 18명을 상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단속으로 압류한 가짜 상품은 트럭 3대 분량에 달했습니다. 이번 가품 판매 단속은 지역사로부터 수많은 신고를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익명의 업주는 불법 상인들의 보복이 두려워 카메라에 나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는 불법 상인들이 고객이 가짜 가방 구매를 거부하면 일상적으로 고객을 괴롭혔다며 적어도 오늘 밤에는 그들이 없다는 생각에 안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 부국장 티모시 보데트는 여기는 상점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수많은 불법 판매자가 여러 사업장의 입구를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 순찰대장 존 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압류 현장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한편 차이나타운 근처는 뉴욕을 들리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지난해 뉴욕주 방문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을 앞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가 발표한 2022년 뉴욕시 방문객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억 9,1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2억 6,670만 명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뉴욕시 역사상 가장 많은 것입니다. 또 지난해 뉴욕주 관광객의 직접적 지출액은 786억 달러에 달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무려 1,230억 달러로 지난 2019년보다 4%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관광객 증가율은 22%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소비액은 50% 급증했고 전체 경제적 효과도 43% 늘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관광업이 다시 활기를 띨에 따라서 뉴욕 가구당 세금 부담이 1,300달러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탄핵 조사에 착수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버지니아주 맥클레인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서 공화당의 탄핵 조사 착수에 대해 그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을 탄핵하려 한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농담이 아니라 자신은 탄핵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할 일이 있다면서 미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매일 고독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탄핵 조사를 정치 공세로 격화시켰습니다. 카린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공화당 하원 의원들조차 바이든 탄핵을 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공화당은 어떤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서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 결심 여하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자체적으로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김정은과 푸틴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조정관은 만약 그들이 일종의 무기 거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분명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적절히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지구상 어느 나라도 누구도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슈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러시아 자신도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북한과 이야기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김정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성스러운 싸움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은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을 시사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가 되며 망설이지 않고 적절한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유엔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70대인 유타주 출신 밀 롬니 연방 상원 의원이 재선 불출마를 선언해 고령 정치인 은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76세인 밀 롬니 상원 의원은 재선 임기가 끝나면 80대 중반에 접어들게 된다며 이제는 새 세대의 지도자를 위한 시간이며 그들이 살아갈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롬니 상원 의원은 현 세대의 몰몬교 신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정치인으로 2008년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으며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롬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두 차례 탄핵 투표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인물로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로 분류됩니다. 롬니 의원은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 또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바이든은 중요한 문제를 이끌 능력이 없고 트럼프는 의지가 없다며 두 고령 정치인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0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세이며 최근 두 차례 실어증 증세를 보였음에도 임기를 마치겠다고 선언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81세, 내년 11월 재출마를 선언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올해 83세로 고령 정치인 부적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4인 가족이 약 8만 1,400달러를 벌어야 중산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전문지 컨슈머 어페어 조사 결과 2023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최소 필요 소득을 집계한 결과 하와이가 8만 2,630달러를 벌어야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과 워싱턴 DC가 2위로 중산층의 필요 소득은 8만 1,396달러에 달했고 뉴저지와 커네티컷은 8만 136달러, 매사추세츠주는 7만 6,4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인 밀집 지역인 캘리포니아는 6만 9,064달러만 벌면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알라바마, 알칸소, 아리조나, 웨스트 버지니아, 미시시피 등 5개 주는 중산층 소득 기준이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2021년 인구 센서스 기준 4인 가족 소득 중간값은 7만 78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외교관의 복수 국적 자녀 중 4명 중에 3명이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외교관들의 원정 출산이 많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 김홍걸 의원은 올해 외교부 외무공무원의 외국 국적 자녀는 20개국 17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미국 국적자가 131명으로 전체 75%에 달했습니다. 또 독일과 러시아가 각각 6명, 폴란드가 4명, 일본과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멕시코가 각각 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간의 공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녀의 이중 국적을 신고한 건수도 최근 4년 새 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공관장은 최소 50대 이상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올해 또는 최근 4년 내 해외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은 없고 결국 공관장이 자녀의 이중 국적을 숨기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올해 미국 국적 취득을 신고한 2명은 모두 A 공관장의 자녀이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관 중 미국 근무자는 극소수라는 점에서 외교관 복수 국적 자녀의 75%가 미국이라는 것은 여성 외교관 본인 또는 남성 외교관의 부인이 출산에 맞춰서 미국에 원정 출산한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외무 공무원 등 재외 공무원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 해당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취득 6개월 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해 또다시 금리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8월보다 3.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7월 3.2%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6%를 소폭 웃도는 것이며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6%를 기록,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7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 0.2%보다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휘발유 값이 전월보다 10.6% 오른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4.3%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근원 물가 추이를 면밀히 살펴본 다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만약 이달에도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연준은 다시 금리 인상 여부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지난 11일부터 더 이상 공립학교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 연금과 오레곤주 주정부가 박스뉴스가 2020년 대선 결과를 왜곡 보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박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의원을 지낸 것은 물론 뉴욕시 빌딩구 국장을 역임한 에릭 울리치가 콘도 매입 시 할인 혜택, 매치 티켓 무료 이용, 현금 등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한미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입찰가를 사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J&J 건설의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이 지난 12일 벌금 $500만, 추징금 $360만 등 $860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루이지애나주 그린스버그시의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의 검색대 직원이 여객기 탑승객의 짐을 검색하면서 현금 등을 훔친 사실이 보안 카메라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53세 남성 루이스 푸가 유엔본부 후원을 받아 맨하탄 배러리 파크를 출발 뉴욕주 업스테이트 에더런댕 마운틴까지 한 달 만에 수영으로 허드슨강 315마일을 완주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13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주 하원 27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샘 버거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주 하원 27선거구는 퀸즈, 큐가든 힐스, 와이스턴, 컬리지 포인트, 플러싱 일부 등을 포함하는 선곡으로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